앙탄. 부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 오리 코스 요리네. 앙탄. 오늘은 앙탄에 한번 가서 오리고기의 아이템을 한번 봐야겠다. 오리고기가 진짜 아이템이 좋거든. 이것도 단가가 좋아가지고 원가 요리 뭐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오리고기가 치킨값만큼 저렴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또 비싼 건 또 비싸겠지만 보양 이쪽으로 통하니까 모임, 보양, 결혼식 뒤풀이로 오리고기를 되게 많이 먹거든. 그래가지고 오리 아이템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사실 장어찜 말고도 오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울산에 오리고기집 중에 송림 생숯불 오리고기라고 있는데 그게 진짜 기가 막히거든. 대부분 보면 주물럭으로 오리고기를 해서 많이 먹는데 그냥 빨간 색깔 고추 양념장. 울산의 송림생 참 숯불 오리구이는 날개랑 목살이었나? 그 특수 부위를 가지고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구이거든. 근데 진짜 손님들이 많아. 단가도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그걸 시키면 오리탕도 또 무료로 주더라고. 그래서 울산 공사하면서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도 엄청 자주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 지금 거기는 아버님이 운영하고 아들내미가 20대 중반인데 엄청 자기가 일도 열심히 하면서 단골 유지도 하고. 울산에 돌아다녀 보니까 식당들이 사실 지금 좀 비수기 시즌인데 송림 거기는 진짜 추천해 줄 만한, 사람도 많고 맛도 있고, 첫 번째로 밑반찬이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직접 만드니까 회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울산이 GDP 1위를 한 도시잖아.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회식이랑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울산이 상당히 괜찮은 상권인 것 같아. 실제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사한 게 울산 가구 11%가 현대차 및 1, 2차 협력사에서 근무 약 5만 명. 2024년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전국 1위 8,519만원. 2026년 1월 울산 자동차 수출액 21억 달러. 서울보다 더 돈을 잘 버는 도시. 울산이 참 괜찮은 도시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에서 뭐 여러 가지를 또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지 않나. 그래서 울산에 좀 돌아다니면 분명히 잘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좀 되게 전부 다 좀 투박한 느낌이었어. 노포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울산 하면 그냥 삼산동이 대표적인 번화가인데 거기에서 술집을 되게 많이 하더라. 전부 다 그쪽에 몰려서. 그래서 밥집이 많이 없어. 그래서 내 생각인데 밥집이나 회식 장소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장덕도 울산 10월에 들어가서 작년 10월에 오픈했지. 25년 10월 첫 달에 둘째 주에 추석 끝나고 영업을 했는데 그때 매출이 얼마였다? 5, 6천이었나? 그러고 11월 달에 1억 얼마까지, 1억 뭐 4, 5천 가고 12월 달에 2억을 훨씬 넘었지.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에도 1억 후반대를 하고, 이게 회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확실히 가족 외식, 회식, 모임 전체가 되니까 이게 단가도 높고. 그래서 울산이라는 동네가 참 괜찮은 것 같아. 뭐 오리고기 얘기하다가 너무 울산 상권한테 빠져가지고 말이 좀 샜지만 어쨌든 울산은 좋은 동네다. 장덕이 들어가서 되게 성장 중이다. 그래서 울산의 동구나 북구 쪽에 하나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새해를 또 잘 보내고자 몸보신 겸 오리고기집, 오늘 갈 곳은 앙탄이라고 동래 온천장 쪽에 있는 앙탄. 이제 동네도 이제 3월달 봄이 오고 나면 온천장 쪽에 이게 벚꽃으로 다 바뀌거든. 여기가 또 기가 막히지.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예전에는 진짜 뭐 허벌판이었는데 어느새 여기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권리금도 5천에서 1억 후반대까지 형성이 되는 곳도 많고, 카페도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참 많지. 동네 사직이 뭐 부산에서는 이제 그 학원 이쪽이 교육업이 엄청 열띤 곳이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그리고 집값이 또 비싸. 역시나 교육의 중심지다 보니 이쪽도 동네 상권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왕가 사는 남자를 봤어? 진짜 한번 꼭 봐봐봐. 주말에 이 단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영월이라는 강원도 영월이라는 동네가 완전 초대박 나가지고 거기 내수 상권이 사실은 일반 사람이 이런 비수기에 뭐 강원도야 해돋이 이런 1월달 연말에 가는 곳이지 비수기에 안 가잖아. 근데 그 영화 때문에 지금 뭐 대박 터져가지고 단종아리를 하지.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가는데 뭐 한 2-3시간씩 걸린대. 식당들도 다 웨이팅이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주는 힘이 참 대단하다고 또 느꼈지. 근데 이번에 부산에도 뭐 전체적으로 관광객들도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났고,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또 그 나머지 해양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아마 또 부산이 한 단계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스포를 해드립니다. 해운대 쪽에 지금 상권을 알아보고 있고 한 그릇 장사를 할 부동산을 또 검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단가 높은 장어집을 하고 또 단가 낮은 갈비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딤섬집을 또 하고 있잖아요. 경주의 황리단길에서 이제 딤섬집을 하고 양산에서는 갈비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정말 비싼 것도 팔고 있고 정말 저렴한 것도 팔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앞으로 노동시장을 봤을 때 인건비나 물가도 오르고 경기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사람을 전부 다 안 쓰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반대로 사람이 또 경쟁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잘된 사람들을 보면 회전율이 빠르고 주방에서 조리가 다 돼서 나오는 한 그릇 장사가 앞으로는 더 유행이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식사집을 더 하려 하고. 앞으로 술집은 몰라, 내가 술집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한테 술집은 너무나 어려운 카테고리인 것 같거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술집은 진짜. 그래서 한 그릇 장사를 하면서 부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객과 로컬들을 다 아울러서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개발 중이고, 또 분야에서 그 실력자분들과 미팅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먹어도 보고 있고.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2개 잡았는데, 하나는 장어집,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한 그릇 장사할 아이템, 이렇게 2개로 2026년을 또 멋지게 또 성장하면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장어집은 이제 불경에서 다 해봤으니까 서울에서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매주 서울을 가서 한번 상권 조사도 또 해보고. 이번에 갔는데 서울은 역시 서울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게 뭐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장덕은 외식, 회식, 모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형 외식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작은 평수가 100평이고 가장 큰 평수가 지금 680평인데, 680평은 뭐 매장이 쓰는 평수는 180평이고 주차가 한 40대 뭐 이렇게 되지. 그게 마산점인데 그게 보증금 2억인가 3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월세가 2천이야.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고, 사실 지방에서 2,200을 주고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경기에 우리가 작년에 오픈했으니까 울산이 최근에 오픈한 게 보증금 2억에 월세 1,500이거든. 그러니까 매장 평수가 크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알아봤던 상권 중에 70평인데 보증금 5억에 월세 3천이야.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다 다르지만 식자재 비율, 인건 비율 이런 퍼센테이지를 정산할 때 되거든. 정산을 봤을 때 월세 비율이 뭐 예전에 나는 배웠을 때는 7%를 잡았어, 매출에. 근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올랐으니 10%를 잡고, 인건비 비율이 20% 잡고 식자재 비율을 30% 잡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하면 이제 가장 평범한 건데 장사하기가 더 힘들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좋은 물건을 좋은 공간에서 제값을 주고 팔고, 고객들도 좋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이제 가심비를 난 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저가를 내가 해보면서 느낀 게, 가성비라는 것도 뭐 어쩌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나는 이때까지 단가가 높은 것만 팔다 보니까, 가성비라는 단어는 노동의 대가가 사실은 같은 시간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8시 준비하고 아침에 식당을 오픈을 해서 마감까지 어쨌든 간에 일을 하면서 같은 노동의 시간, 노동의 대가가 들어가잖아. 근데 누구는 저렴하게 팔아서 수익률이 중요하지. 근데 결국은 가성비의 아이템은 박리담회라 생각하거든. 많이 팔아야 돼. 근데 그 많이 파는 거를, 단가가 높은 거를 같은 공을 들여서 노동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이 남는다 이거지. 내가 장어집을 하면서도
결국은 정답이 없는 거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남기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능력인 거지. 장사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온천천이라는 데고 이제 곧 벚꽃이 다 만개하는 곳이지 여기가. 여기가 돼지고기집 엄청 많이 들어서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계속해서 들어오네요. 주차가 안 되네. 하마터 온천장은 주차가 안 돼. 보면 카페 주차장, 온천천 카페 공영 주차장, 써니 주차장, 카페 주차장. 아니, 위치가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렇게 차 나온다. 주차를 한번 봅시다. 이런데 참 이렇게 차도 온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위치도 위치인데 이제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브랜딩도 중요한 거. 이거를 뭐야? 공용 주차장이 있네. 30분당 2,000원이네. 와우.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겠다. 카니발에 차가 길어가지고. 참, 사이버 트럭을 계약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바로 후기 영상 촬영하자. 사이버 트럭을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FSD라는 것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출장이 너무 많잖아. 차를 탈 일이 많고. 지금 이 차가 1년 6개월 됐나? 44,000 탔잖아. 이거는 내가 이번에 1년 반 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기검진도 안 받다가 갔거든. 거기서 정비 그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이 차 가지고 대리 뛰냐고 물어봤어. 1년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년에 2만 킬로를 타거든. 1년에 지금 4만 3천 킬로를 타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번에 정책자금 시즌이거든. 그래서 지금 정책자금을 신청한 기간이라 직원들이 참 바쁩니다. 자, 가봅시다. 도착. 전식 드랍주, 송로 순요리, 보리타, 후식 디저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인으로 39,800원인데 혹시 조금 더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기 많은 코스로 5,000원 추가해서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고기 많은 코스로 해서 2개 주세요. 2개. 네네네. 감사합니다. 메뉴판 잠깐 볼게요. 네. 잘 해놨네. 한정식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되게 기아를 이용해서 완전 한정식 느낌. 오늘은 쌈 싸먹으래 해놓고 장어집 가가지고 나는 쌈을 싸먹는데 야는 한쪽에는 쌍추 쌈 들고 있고 한쪽에는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지가 쌈을 못 싸먹어가지고 쌈을 못 싸먹는다 하더라고. 우리 주물럭이랑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팔지? 신기하다. 사람들이 피부 좋다 그러시는데 관리하신 거예요? 원래는 관리를 진짜 하나도 안 했었거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쨌든 서비스직이니까 그거를 하면서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했지. 근데 피부는 돈이다. 피부과가 또 저렴하진 않잖아. 속건조가 더 중요한 거다.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고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생활 식습관도 그렇고 잠을 또 잘 자야 되고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원래 뭐 피부 좋은 건 아니고 관리해서 좀 좋아진 것 같아. 나는. 근데 선천적으로 피부 좋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오히려 관리도 안 하고 바르지도 않잖아. 근데 나는 주로 하는 시술이 뭐였냐면 속건조 위주로 주사도 많이 맞고 했지. 남자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제모만 해도 돼. 그것만 해도 엄청 인상이 깔끔해 보여. 필수다, 필수. 수염 제모. 그 다음에 뭐 리쥬란이든 엑소줌이든 뭐 스킨부스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안에 속건조를 잡아야지. 좋은 거를 바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그 시술을 받더라도 뭐 술, 담배를 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금방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네 스킨 로션 몇 개 발라? 하나밖에 안 바릅니다. 그게 맞다. 원래 일반 남자들. 나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랬거든. 지금 내가 뭐 바르냐면 처음에 다 씻고 나서 열감을 내려주는 쿨패드 붙이고 토너 바르고 비타민 C 바르고 그다음에 세럼 바르고 겔 바르고 수분 크림 발라. 몇 개 바르는 거예요? 6개. 6개. 와. 근데 이게 뭐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이때까지 썼던 화장품 중에 정말 진짜 많이 써봤거든. 근데 나한테 맞는 거는 좀 순한 거나 지성 피부고 보습 위주로 해서 빌리프가 제일 괜찮아. 저렴하고 엄청 보습이 잘 돼. 피부 좋아지는 것 같아, 빌리프가. 꿀이랑 소금이랑 있으니까 잘 섞어서 드세요. 네. 좀 진하다. 먹어볼게, 한번. 엄청 곱게 잘 갈았네. 위에 소금이 말도니까 입자가 엄청 크네. 맛있다. 단짠. 든든하다. 오리랑 같이 싸먹을 수 있는 것들인가 보다. 맞지? 깻잎, 파프리카 잘 나오네. 샤브샤브에 나오는 월남쌈에 양배추, 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 깻잎, 비트. 와우. 와, 냄새 좋다. 트러플. 저희 설명 잠깐 드리면 네. 저희 껍질에는 먹물 소스를 발라서 지금 72시간 동안 건조시켰다가 구워냈고요. 오리의 트러플 처음이다.
본격적으로 먹어보자. 춘장. 예상했던 것처럼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야. 다이닝에서 나오는 오리고기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다. 어른들은 사실 예전에 계곡이나 산에서 빨간 색깔을 원하는 그런 주물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오히려 이제 가족들끼리 분위기 내기 좋고 다이닝 느낌의 오리고기를 먹고 싶으면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 야무지게 싸서 오이 먹어보고 있습니다. 맛있다. 향이 좋다. 주물럭을 먹는 사람한테 색다르게 좀 다가올 수 있는 아이템이네. 오리고기 하면 이런 느낌이 아니다, 이거 맞지? 이게 트러플이야. 북경오리처럼도 먹을 수 있네. 맛있다. 어때? 색다르지? 뻔한 오리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 되게 신선하고 다이닝 느낌의 오리고기. 북경오리와 일반 주물럭 그 사이인 것 같아.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어? 어때? 여기라면 모시고 싶긴 한데 가격대가 좀 부모님 생신 때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완전 카테고리가 가족 모임, 가족 외식 딱 이게 맞는 것 같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네. 월남쌈이 나오니까. 경주에 있을 법한 느낌이야. 기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많아. 간이 다 돼 있어서 그냥 소스 찍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온천장에 가족들끼리 오면 한번 올만하겠다. 벚꽃 구경하고. 다 먹었다. 추가 안 했으면 모자랐을 것 같아. 여기요. 오리탕 달라야겠다. 끊기면 안 된다, 코스. 저희 오리탕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코스가 보자. 코스는 이런 식으로 1인 39,800원인데 5,000원 더하면 1인 44,800원. 우리는 44,800원으로 주문했어. 시작하겠습니다. 들깨오리탕은 다 끓여서 나온 거라서 바로 저어서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와, 들깨 진짜 많다. 들깨 오리탕이 진하다. 감자옹심인가? 담백하다. 안 느끼하고. 밥을 방금 했네. 그냥 딱 보양 느낌이 나왔지. 건강한 느낌. 하얀 쌀밥에 김, 명란. 와우. 명란 맛있다. 싱싱하고. 파김치를 한번 먹어볼게. 파김치 맛있을 것 같아. 집밥 먹는 기분이야. 이게 들깨의 고소함과 진한 육수, 그리고 느끼하지 않고 엄청 담백하고. 4월에 3월부터 벚꽃 시즌인데 그때 만약에 온천천에 놀러 오면 한 번은 와볼 만한 오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식당인 것 같아. 코스 요리로 돼 있어서 메뉴 걱정 없고. 온천천에 이제 벚꽃 축제가 곧 시작되거든. 그러면 그때 가족들끼리 벚꽃 보러 와서 밥 먹으러 오면 딱 좋은 곳이겠다. 어른들 모시고 오기. 가족 외식이라는 키워드가 딱 맞는 집 같아. 가족들끼리 오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인 것 같아. 오늘 맛집 투어는 인천장의 오리고기집 코스 오리고기 앙탄.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무실로 복귀하겠습니다. 바이.